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점쟁이에게 의지하고 그 무당에게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를 내린다면, 그리고 그 무당이 최고 권력의 비선 실세가 되어 나라를 10년 이상 농단한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벌어졌던 실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국고를 탕진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밤의 여왕, 무녀 질령군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실의 치명적인 비합리적 선택이 어떻게 망국의 씨앗이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무당을 찾아간다면 그가 하는 말을 몇 %나 믿으시겠습니까? 1882년 조선은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90군인들은 13개월치나 밀린 봉급으로 모래와 겨가 섞인 쌀을 받자 뚜껑이 열려 봉기했고, 그 분노와 화살은 부패와 차별의 상징이었던 민씨 척족과 민비를 향했습니다. 90군인들의 난에 명성황후, 민비는 궁녀복장으로 변장해 궁을 탈출했고 충주의 장호원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 난을 틈타 권력을 되찾은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민씨 일파를 숙청하고 민비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국장까지 준비하며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민비는 시아버지인 대원군에게 처단당할 공포, 다시는 궁궐로 돌아가지 못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죠. 바로 이때 민비 앞에 한 무당이 나타납니다. 이 무당은 절망에 빠진 민비에게 중전마마, 걱정 마시옵소서. 마마는 한 달 안에 반드시 궁궐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령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 그 무당은 민비와 함께 머물며 지극정성을 다해 민비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은 민비와 민씨 척족들은 자신의 정권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나라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는 등 도전적인 정치적 도박을 감행합니다. 청나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대규모 병력을 파병합니다. 청나라군은 민비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난의 원흉으로 몰아 강제로 납치하여 중국으로 압송해버립니다. 시아버지가 청에 의해 제거되자 민비는 피신 33일 만에 극적으로 항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세 개입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고, 일본 역시 이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군을 한성에 주둔시키며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을 극도로 키웠습니다.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이 희박한 민비에게는 이 모든 국제정치 게임이 무당 질령군의 예언이 적중한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질령군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 지식이 아닌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얻은 비합리적 절대적 신뢰에서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환궁 후 민비는 그 무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무녀는 입궁했고 민비는 고종에게 그 무당을 치하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이 무당에게 질령군 여대감이라는 군호를 하사합니다. 조선에서 군호는 오로지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녀는 민비의 강력한 요청으로 천민 중의 천민이고 소해 계층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조선 역사상 최초로 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당대 지식인이었던 황현은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라고 기록하며 이 터무니없이 돌아가고 있는 사태를 개탄했습니다. 드디어 진령군이 된 무녀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비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민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민비에게서 언니라는 호칭까지 얻을 정도로 왕씨를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관운장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궁궐 근처에 북묘라는 신당 건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여 신당을 지었습니다. 북묘가 건립된 후 민비는 물론이고 고종과 왕세자까지 북묘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나라 돈으로 북묘로 가는 새로운 길까지 닦았습니다. 무속신앙이 왕실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통치 시스템의 일부로 공식 편입된 순간이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민비는 물론 고종과 그의 아들까지 영향권에 둔 진령군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형 비선 실세였습니다. 그녀의 야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령군에게는 그녀의 양아들이었던 이유인이라는 시정 잡배가 있었습니다. 진령군의 비호 아래 이유인은 양주 목사, 병조 참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부 대신, 즉 현대의 법무부 장관급에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관리가 무당의 시정잡배 양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왕과 왕비라 해도 나라 돈을 사유화하니 국가의 돈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비는 병약한 세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진령군이 주도하는 전국 명산대천의 대규모 구판 비용으로 국가재종을 무제한으로 유용했습니다. 국가재종은 왕실의 사적 용도, 즉 무당의 주문에 따라 국고가 탕진되었고 이는 가뜩이나 열악했던 조선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통치 엘리트의 비이성적인 심리적 취약성이 비선 실세와 결합할 때 한 나라의 재정과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10여 년 이상 이어진 국정농단의 대신들의 처벌 상소는 빗발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령당한 고종과 민비는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상소를 올리는 관리인들을 처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과 왕비가 나라 돈을 엉뚱한 데 계속 쓰며 국고를 탕진하자 국민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지고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러던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갑오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한 핵심 기구였던 궁국기무처는 국정농단 세력, 즉 진령군의 처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요사스러운 여자가 신령에 가탁하여 화복의 권한을 조종하였는데도 주륙하지 않으니 여론이 물끓 듯합니다. 마땅히 잡아다가 엄하게 조사해서 그 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령군을 왕실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공론을 해치는 최악의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형, 즉 주륙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왕비가 언니라고 부를 만큼 신임하던 진령군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을 극도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궁국 기무처와 공론의 압박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고종은 마지못해 안대로 윤허한다, 응당 처분을 내리겠다고 답하며 진령군에 대한 처벌을 승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령군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10여 년 이상 무소불위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의 처분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야사 기록인 황현의 매천 야록에 따르면 진령군이 체포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충주 등 지방의 벽촌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즉 조정의 처벌 결정은 이미 도주한 인물에 대한 뒷북에 불과했으며 개혁 세력이 왕실의 비선 실세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령군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내쫓겨 처형당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세의 여파와 공론의 압력 때문에 궁궐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스스로 권력의 중심을 떠나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최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쓸쓸히 숨어 지내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남았습니다. 그녀의 양자 이유인은 진령군이 사라진 뒤에도 고중에 변함없는 신임을 바탕으로 1905년까지 벼슬을 지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진령군이라는 개인이 제거되었을 뿐 그녀가 만들어낸 부패한 사족 권력 구조가 왕실 권력과 결합하여 망국의 순간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음을 증명합니다. 진령군의 이야기는 조선의 멸망이 단순히 외세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통치 엘리트 스스로가 합리적 통치를 포기하고 비합리적 의존을 택하며 나라의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음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이가 떠오르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역사는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조선처럼 망하지 않고 극복해냈습니다. 그것도 멋있고 품위 있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조선 말기와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만 현명한 대한의 국민들은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